역경 52. 중산간 mountain, keeping still, cessation 상활, 겸산, 간 군자이사 불출기위 산 위에 산이 중첩되어 각기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강계의 형상이다. 군자는 이 형상을 본받아 자기의 지위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나의 분재를 넘어서는 주제넘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다. 괴사, 강기배, 불획기신, 행기정, 불견기인, 무구 등에서 멈추었으니 그 몸이 욕망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오가는 마당을 다녀도 사람들의 유혹에 끌림이 없다. 허물이 없으리. 효사, 초육, 강기지, 무구, 리영정. 초육은 음효, 부득정, 심약하고 추진력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장에 멈추는 것이 상책이다. 강기지는 발에서 멈춘다는 뜻. 지는 발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면 허물이 있을 수 없다. 무구. 이런 상황에서 초육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속적인 보편적 주제로서 점을 치는 것이 이롭다. 이영정. 사리를 묻지 말고 원대한 꿈을 키워라. 유기, 강기비, 불증기수, 기신불쾌. 강괴의 테마인 멈춤의 단계들을 해석한다. 유기의 상황은 멈춤이 장단지에 와 있다는 것이다. 강기비. 그러나 장단지는 가고 멈추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유기는 9.3 가랑이와 허리를 따라갈 뿐이다. 유기는 학계의 중심에 있으며 중정을 얻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주체는 9.3이지 6.2가 아니다. 9.3은 과강하다. 6.2는 자신의 중정의 미덕으로서 9.3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9.3은 6.2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6.2는 끝내 9.3을 구원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한다. 불증기수. 중정의 6.2. 그 마음은 불쾌하기만 하다. 기신불쾌. 인생이란 나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주지 않는다. 9.3 강기한, 열기인, 려훈심. 9.3은 허리에 해당된다. 하체의 상한일에서 허리를 한이라 표현했다. 멈춤이 허리에 이르렀다. 허리에서 멈춘다는 표현은 강기한, 결국 허리가 뻣뻣해져서 기동성, 유연성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된다. 열기인이란 등짝의 척추를 흐르고 있는 기혈이 맥힌다는 뜻으로 관격 현상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허리는 뻣뻣해지고 등짝의 기혈이 맥히고 그래서 그 위태로운 상황이 심장을 태운다. 려훈심. 이것은 9.3이 상하의 사람, 좌우 친구들 모두에게 배신을 당해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점을 쳐서 이효를 만나는 사람은 본인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6.4 강기신.
무구. 육사는 상꾀의 제일 아래에 있다. 음유하면서도 위에 있으니 정하다. 위는 정하지만 요약한 대신이다. 신이란 허리를 지난 상체 몸통 전체를 가리키며 생명의 중추기관이 모두 직결되어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심히 활동하는 곳이며 자율적인 자기 행동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강기신이란 학계의 상황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자기 행동의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허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무고. 왕부지 내전의 견해. 그러나 대신으로서 육사를 규정할 때는 육사는 임금의 비리를 받고 천하의 사를 제압해야 하는데 성질이 유약하여 자기 일신의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는 데만 힘쓴다. 강기신. 그것은 허물을 면하기는 하겠지만 무구. 대신의 본부를 지키는 자세는 아니다. 육사의 주제를 대신으로 보는 것은 정이천의 해석이다. 유고, 강기보, 언유서, 회망. 유고는 상꾀의 중앙이며 인체의 견주어 말하면 뺨이 된다. 보는 광대뼈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뺨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여기서 뺨이란 발성기관이다. 즉 언어에 관계된다. 유고는 그 위가 정하지 않은 군주이다. 따라서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유고는 유순하고 중용을 얻고 있다. 뺨에 멈춘다는 뜻은 발성기관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말에 질서가 있게 된다. 언유서. 말이 적어 질서가 있으니 후회스러운 일들이 사라진다. 회망. 효사의 표현에서 멈춤은 언어의 차원으로까지 진화한다. 역은 상징동물 애니멀 시몰리쿰으로서의 인간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멈춤. 상구, 동간, 길. 상구는 양강하며 간괴의 극이다. 여섯효의 최상, 멈춤의 극상이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말년의 영예에 의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멈춤이 독실한 경지에 이르는 것, 즉 멈추어야 할 곳에 성실하게, 확실하게, 진실하게 멈추는 것이다. 역의 저자는 그것을 돈간이라 표현했다. 돈간에 도달한 인생, 길하고 복스러울 것이다. (53) 풍산점 gradual advance. 상활 산상유목 점. 군자 이거 현덕 선속. 산 위에 나무가 점점 성장하여 고대하게 되는 과정의 모습이 바로 점괘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본받아 현명한 덕에 거하여 나무가 산의 덕을 빨아 크듯이 커나간다. 그리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풍속을 점점 좋게 만든다. 즉 풍속을 좋게 만드는 것이 군자의 당위에 속하는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점진적 노력에 의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괴사 점, 여귀, 길, 리정. 점괘는 6위부터 9호까지의 효가 모두 정하다. 시집가는 여자의 몸가짐이 정의롭다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이다. 점괘의 점은 여자가 시집가는 과정의 점진적 진행을 가리킨다. 점, 여귀.
급진이나 건너뛰기는 거부된다. 용례의 순서를 밟는다. 이렇게 급점진적으로 진행되니 길할 수밖에 없다. 이 점괘의 시기야말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시기이다. 묻는 것에 이롬이 있다. 리정. 인생은 물음이다. 남녀의 관계는 만사에 최우선한다. 효사, 초육, 홍점, 우간, 소자려, 유원, 무구. 점괘의 효사는 모두 홍점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일관된 이미지를 사용한 6 효사는 유례가 없다. 기러기가 점차 나아간다는 뜻이다. 기러기가 물가로 점하였다는 것은 물에서 사는 기러기가 육지를 탐험하는 모험을 시작하였다는 뜻이다. 갑자기 소자가 등장하는 것은 세상의 경험이 없는 어린애가 세상을 체험하는 것과도 같다는 뜻이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태롭다. 소자려. 초육은 응효의 자리에 있는 육사에게 나아가려 하지만 육사에게서 핀잔만 얻는다. 유원. 욕을 얻어먹는 것도 좋은 일이다.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육은 두리번거리며 망질하지 않는다. 그러니 허물이 없다. 무구. 유기, 홍점, 우반, 음식, 강간, 길. 유기는 유순 중정의 덕을 구유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학계의 중심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구오의 천자와도 음양 바르게 응하고 있다. 기러기는 무태서 진행하여 편안한 너럭바위까지 왔다. 홍점, 우반. 기러기의 이미지는 유기의 이미지와 겹친다. 유기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조촐한 잔치를 벌인다. 음식을 즐기며 친구들과 활락한다. 음식, 강간, 길. 구삼, 홍점, 우륙, 부정, 불복, 부잉, 불육, 흉, 리여구. 구삼은 과잉, 부중하고 과강하다. 삼은 본시 무리한 시도를 많이 하는 자리이다. 구삼과 응효인 상구는 같은 양일에서 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깝게 비하고 있는 육사와는 음양화락하여 서로 사이가 좋다. 기러기는 륙에까지 나아갔다. 홍점, 우륙. 륙은 높은 산의 평지를 가리킨다. 너무 과감하게 도를 넘어서 먼 길을 전진한 것이다. 효사의 작자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아내는 아기를 배었으나 제대로 낳아 기를 수가 없네. 남편은 구삼이고 아내는 구삼이 사귀었던 육사를 가리킨다. 흉은 점의 논리를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총체적인 난국을 가리킨다. 구는 구삼의 낭패를 보고 그를 쳐 부수기 위해 달려드는 악당들을 가리킨다. 구삼이 할 일이라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 악당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외적을 방비하는 데 전력하라. 그리하면 이로울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흉운으로 끝나고 만다. 육사, 홍점, 우목, 혹득, 기각, 무구. 육사는 대신의 자리, 음유하고 재능이 별로 없다. 기러기는 점점 높게 나아가서 나뭇가지에 이르렀다.
홍점, 우목. 기러기는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참새처럼 나뭇가지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혹 평평한 사각목이라도 얻으면 불안함이 사라진다. 음유한 육사의 처지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불안하지만 구3 양강의 지원이라도 얻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위상이 바뀐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구5 홍점 우륵 릉 부삼세 불잉 종막지승 길. 구5는 강건 중정의 덕이 있으며 모든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유순 중정의 유기와 정응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부는 당연히 유기를 가리킨다. 기러기가 드디어 릉에 이르렀다. 홍점 우릉. 이르렀다는 것은 구5의 존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릉은 높은 언덕을 의미한다. 구5와 6, 2는 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즉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구3과 6, 4의 방해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존엄한 위치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부인은 임신을 하지 못한다. 부삼세 불잉. 구3의 경우에는 이런 정황에서는 도둑같은 방해꾼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기 구5는 그렇게 경솔히 움직일 수 없는 중정의 위상과 건의가 있다. 5와 2는 모든 중정을 얻고 있는 정당한 배우자이며 리더들이다. 그 중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종막지승은 끝내 사의 세력이 중도의 중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국 구5의 승리다. 길하다. 상구 홍점 우륙 기우 가용 위의 길. 기러기는 드디어 하늘을 나른다. 륙은 울로를 의미하는 규로 고쳐 읽어야 한다. 홍점 우규. 물가에서 너럭바위로 높은 육지로 나무로 고릉으로 이제 하늘을 날아야 한다. 점괘는 기러기의 점진적 나아감을 통해 세파의 역정을 그리고 있으나 최후 상구에서는 초속적 해탈감을 표현하고 있다.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의 깃털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기우 가용 위의.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면서도 질서를 잃지 않는 기러기의 비상이야말로 우리 삶의 로맨스 이상이 된다. 상구는 구호보다 더 가치론적으로 위에 있다. 길하다. (54) 레텍 귀매 The Wedding Maiden 메리지. 상왈 택상 유례 귀매 군자의 영종 집회. 연못 위에 우레가 있는 모습이 귀매의 상이다. 연못 위에 우레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연못으로부터 수증기가 증발하여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것이 하늘의 기운과 방전하고 우레를 일으킨다는 것을 고대인들도 인식하였다. 그러한 번개, 천둥 현상을 음양의 교합으로 생각하였고 우리 인간, 남녀 간의 사랑 또한 그 기쁨과 환희가 번개 같고 천둥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랑의 환희처럼 더 큰 우레가 어디 있으랴. 군자는 이 귀매의 상을 본받아 우선 그 끝을 영속하는 시간의 한 고리로서 생각한다.
남녀의 결합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 끝이 아니라 영속의 한 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성을 위하여 죽음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것이다. 종료와 영속은 상반되는 개념 같지만 음양의 우주에서는 종료가 곧 영속이 되는 것이다. 끝남을 영속으로 만드는 것이 영종이다. 영이 타동사이다. 다음에 나오는 집회이야말로 귀몇개의 지혜에 속하는 명언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움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들이 낡아져 버린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지폐의 폐는 해질 폐이다. 나의 존재는 새로움을 창출하는 만큼 낡아져 죽음을 향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지혜이다. 괴사, 귀매, 정흉, 무유리. 기존의 귀매괴 해석은 가부장제적 육아의 고착된 관념에 얽매여 있다. 귀매괴는 혼사의 주체가 여성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며 남성의 권위에 복속되지 않는다. 상꾀인 진꾀가 장남이고 학계인 태꾀가 소녀이다. 나이 어린 소녀가 나이 많은 남자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후대의 고착된 질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함께해서 소남과 소녀가 서로 사랑의 기쁨을 느끼는 것과도 다르다. 귀매는 고조선의 여인이다. 용맹스럽게 주체적으로 사랑을 찾아 모험을 감행한다. 정. 그러나 어린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흉운이다. 흉.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무유리. 그러나 고조선의 여인은 용맹하다. 독자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함께의 부창 부수와는 다르다. 효사, 초구, 귀매이제, 파능리, 정, 길. 초구는 양효이면서 양 위에 있으니 그 기세가 당당하다. 젊은 여인이 시집을 가는데 정처의 신분이 아니고 언니 시집 가는데 세컨드로 얹혀간다. 귀매이제. 이것은 마치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는 사람의 뒤를 절뚝절뚝 따라가는 것과도 같다. 파능리. 한 여인의 일생이 꼭 정초로 시집을 가야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녀가 상꾀에게, 즉 학꾀가 상꾀에게 간들 불행의 덫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계부로서의 결혼이지만 당당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행운이 찾아오리라. 정길. 귀몇개의 해석에 있어서는 효의 음양에 관계없이 효의 주체를 시집가는 여자로 보아야 한다. 구의, 묘능시, 리유인지정. 구의는 양강하며 중을 얻고 있다. 현명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닌 여인이다. 뿐만 아니라 유고와 음양 바르게 상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남편인 유고는 음흉하고 위가 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의를 주체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 배우자인 남편이 덕이 없는 것이다. 능력 있는 양강한 여인으로서 남편을 도우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 상황을 묘능시라고 표현했다. 애꾸눈으로 아무리 잘 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타락하여 정절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강인하고 줏대가 있는 이 여인은 지조를 지키면서 숨어있는 은자와도 같이 살아간다. 은자를 유인이라 표현했다. 유인지정. 유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하느님께 물어보아라. 이로울 것이다. 구이의 여인이 유인으로서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남성에 의존치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이의 효사에 귀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구이가 정처이며 시집가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6.3 귀매이수 방귀이제. 6.3은 정절을 지키는 강직한 여인이 아니다. 부정하고 부중하다. 부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을 잃은 것이며 그것은 정절을 잃은 것이다. 학괴 자체가 여러 속성이 있다. 6.3은 도약의 경계에서 음부의 연락을 향유하는 여인이다. 6.3은 상꾀에도 응하는 상대가 없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는다. 이 귀매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귀매 이수. 수는 기다린다는 뜻.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갈 곳이 없을 때 어디로 가나? 집, 즉 친가로 가면 된다. 방귀. 그리고 언니 시집 가는데 붙어가면 된다. 이제. 성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들의 역사도 정당하게 취급되어야 할 인류사의 중요한 테마이다. 9.4 귀매 건기 지귀유시. 9.4는 강한 덕성의 소유자, 굳센 정절을 지닌 고유한 신분의 여인이다. 원래 대신의 자리, 하악괴에 정응하는 자가 없다. 이 여인에게는 적당한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 홍기를 놓칠 수밖에. 귀매 건기. 이 효사는 품격 있는 올드미스의 이야기. 적당히 타협하고 빨리 시집가는 게 상수다. 역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홍기를 놓친 여자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은 결코 홍기를 놓친 사실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러하다.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온다. 늦게 시집가는 것도 좋은 때가 있다. 지귀유시. 운명의 카이로스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역은 여성의 입장에서 희망을 말한다. 실기했다고 어설픈 타협을 하지 마라. 6.5 제을 귀매 기군지매 불려 기재지 매량 월기망 길. 고귀한 신분의 신성한 아무개가 그 딸 또는 누이를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다. 제을 귀매. 결국 괴상으로 보면 유고응은 구이이다. 음효이지만 남성이고 제이다. 이 결혼은 윗계층의 신분에서 아랫계층의 신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강가의 사례인데 아름다운 소셜 모빌리티라 할 것이다. 이때 시집가는 여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예의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그 진정한 고귀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녀가 입은 소매자락의 단박함은 그녀와 같이 가는 잉첩이 입은 소매자락의 아름다움에도 영 미치지 못한다. 매는 소매, 량이란 따라가는 잉첩의 소매의 장식의 아름다움이다. 이 여인의 품덕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지만 마노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월기망.
미치지 아니하니 길하다. 고귀한 여인일수록 자신을 비우고 소탈하게 살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상육 여승광무실 사규양 무혈 무유리. 신물은 광주리를 들었으나 그 속에는 대추와 밤이 없고, 신랑은 사당에 가서 조상 면전에서 양의 목을 베었으나 피가 나오지 않는다. 여승광무실 사규양무혈. 이로울 바가 아무것도 없다. 무유리. 이것은 파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상육과 육사무 교제는 근원적으로 성실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한 상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파혼도 개인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무리한 결합보다는 헤어짐이 더 나을 수도 있다.